뭐 하나 물어봐도 되겠어?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게더리움은 어찌 끊어내는 것이오? 간혹 동기 수련이 끝나고 화초머리를 얹을 때까지 연모하는 마음을 끊어내지 못하는 질긴 아이들이 있지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오? 마음 가는 대로 갈 때까지 가봐라. 끝까지 가보면 알게 되지요. 게더리움. 그래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게더리움이 왕이 될 상인가 제8편 어찌하오리까 편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장이어서 미장도 상당히 좋았고 비트코인도 상당히 괜찮은 상당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통상적으로 주말 코인장의 경우에는 금요일에 급격하게 올랐을 시 약간의 상승분을 반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인의 세력들도 주말에는 조금 쉬어야 되기 때문에 큰 자금의 이동이 많이 일어나진 않는다. 다만 시총이 작은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작은 돈으로도 상당히 큰 무빙을 만들어낼 수 있기에 조금 출렁일 수는 있다. 그런 경향입니다. 코인의 공포지수는 77. 어제 비트코인이 상당히 올라주면서 일부 알트코인도 올라주면서 다시 상당한 탐욕의 구간으로 올라서고 있네요. 솔직히 벌써 탐욕이면 안 되는데 상당히 탐욕. 전 세계 시총 순위 비트코인 여전히 7위고요. 게더리움은 26위다. 게더리움이 지난 12월 16일에 한 20위까지도 올라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게더리움의 한계는 S&P에 바로 미친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S&P를 만약에 이기는 날이 올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게더리움을 매도를 고려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더리움이 끝날 거라고는 아직은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그래도 놀라운 것은 넷플릭스라는 종목도 상당히 큰 회사고 시총이 높은 회사인데 넷플릭스보다 게더리움이 위에 있다. 게더리움의 역사상 최고점 4.9K 라인이죠. 원화 기준으로는 한 590만 원 정도. 현재 대비 31%더 올라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1%더 올라야 됩니다. 게더리움의 도미넌스, 코인의 전체 시총에서 게더리움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라고 부르죠. 현재 계속적으로 게더리움의 도미넌스가 내려오고 있어요. 점점 이 게더리움은 인기가 없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는 단계다. 그러나 RSI 29.98. 통상적으로 RSI가 30 정도 된다. 그러면은 추세 대비해서 좀 과도하게 내린 감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현재 게더리움은 점점 빈집이 되어가고 있다고 도미넌스의 위치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네요. 하지만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빈집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는 단기적으로 RSI가 상당히 낮다. 게더리움의 주봉입니다. 주봉상 스토캐스틱이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 중입니다. 통상적으로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터치를 해줬을 경우에는 이 자리가 약간 과매도권에서 이렇게 과매도권에서 터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괜찮은 매수 타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의 자리에서는 이 중간 과매도권도 아닌 이런 중간에서 터치를 한다. 약간 좀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이 게더리움은 상당히 한번 이렇게 나락을 한번 가다가 온 것이죠. 나락을 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왔다. 놀랍게도 우리 게더리움 홀더들은 상당히 지금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놀랍게도 주봉이 양봉이다. 주봉이 양봉입니다. 그래도 현재까지는 게더리움의 일봉입니다. 지난 시황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게더리움의 일봉의 차트는 이 빨간색 라인 계속적으로 민기적되다가 방향을 결정을 하고 계속적으로 또 민기적되다가 방향을 결정한 자리 그리고 계속적으로 민기적되다가 이때는 한번 나락을 한번 갔다가 다시 한번 이 빨간색 선에서 민기적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게더리움은 이 빨간색 선에서 계속적으로 민기적 되던 거예요. 트럼프의 당선 이후로 계속적으로 빨간색 선에서 민기적만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취임이죠. 취임 다음 주 월요일. 그러면은 이제 게더리움은 방향을 또다시 결정하게 된다. 큰 이벤트를 거치고 나서 게더리움은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명확하게 봐서는 검정색 상단, 검정색 하단을 맞으면은 반등을 하고 다시 상단을 맞으면은 하락을 하고 다시 상단을 맞으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명확하게 봤을 때는 초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방의 추세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방의 추세입니다. 게더리움이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의 시작은 이 캔들이 검정색 하방 추세의 검정색 상단선
이 검정색 선을 넘겨주고 다시 한번 지지받고 상승.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죠. 뭐 오늘은 조금 또 지지부진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약간의 상승 파동을 탔고 이 근본의 상승 파동이 이 검정색 선 라인 여기를 넘겨줘야 게더리움이 다시 닷더리움으로 갈 수가 있다. 현재는 기존 홀더들은 기다려야 할 자리로 보이고요. 게더리움이 만약에 없다, 이더리움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빨간색 선 라인, 이 라인은 매수를 고려해봐도 괜찮은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선 라인에 캔들이 다시 한번 위치하러 내려올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봐도 괜찮은 자리. 저 같은 경우는 이 게더리움의 영상을 만들고 1편부터 지금까지 8편까지 만들고 있는데 1편을 만들기 전부터 게더리움을 가지고 있었다. 2더유, 게더리움 2배도 가지고 있었다. 3더유, 게더리움 3배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저의 포트가 게더리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좀 상당히 좀 많은 종목들을 갖고 있는데 게더리움을 포트에 넣고 약간의 좀 플러스긴 합니다. 수익권이긴 해요. 하지만 큰 수익을 올렸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그 수익이 이렇게 반납이 될 때까지 저는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고작 이거 먹으려고 게더리움을 산 게 아니기 때문이죠. 투자란 그렇습니다. 크게 먹으려면은 크게 일을 각오도 해야 된다. 그 생각이 아니면은 게더리움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게더리움의 몰빵은 아니고요. 일부 포트, 일부 비중으로만 계속적으로 물량을 갖고 있다. 최근에 12월 달에 게더리움 단기 물량도 조금 추가 매수를 했었고요.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게더리움의 4시간 봉.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1월 18일 오후 2시. 현재 4시간 봉상으로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었다고 했죠. 4시간 봉의 2평을 약간 들어 올리고 다시 한번 지지받고 다시 한번 들어 올리고 다시 한번 지지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서 약간 좀 하락을 하더라도 이 빨간색 선만 지지를 받아준다면 다시 한번 이 라인, 검정색 라인 하방 추세의 상단선 깰 수 있다고 믿고 싶네요. 저점 그리고 이제 고점 현재 약간 내리고는 있으나 이 저점보다 높은 위치에서 형성될 시 다시 한번 이 고점을 추가적으로 높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자리가 이 검정색 라인, 하방 추세의 상단인 검정색 라인, 이곳을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상승의 추세로 바뀔 수 있겠죠. 이더유, 게더리움 2배죠. 이더유를 저도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는데 뭐 이더유 차트는 보지도 않습니다. 사실 무조건 게더리움 본주의 차트를 본다. 어차피 이더리움을 추종하는 종목이 이더유며 괴리율 때문에 차트는 망가진 상태다. 그래서 이더유의 차트를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본주의 차트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비트 지금 1.5억이죠. 솔라나 20배. 도지, 에이다, 리플, 수이, 코인 불장이라는데 오빠는 표정이 대체 왜 그래? I'm 게더리움 홀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도 우리 나스닥이 좀 많이 올라줬고 여러분들도 분산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더리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올라도 좀 쉽지가 않다. 트럼프를 한번 믿어보면서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